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출시한 쿠션들 10가지를 쫙 한번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예전에 쿠션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면서 꼭 보셔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무기자차인지 혼합자차인지를 꼭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가끔씩 쿠션 쓰시다가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안 맞아요 이런 경우 있는데 나한테 어떤 성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쓰시다가 그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오늘 쿠션을 리뷰를 하면서 전 성분을 한번 쫙 짚어드릴 텐데요. 전 성분의 꽤나 앞쪽, 그러니까 함량이 굉장히 높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자외선 차단 성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독 맞지 않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쿠션 썼을 때 어딘지 모르게 피부가 좀 안 좋아지고 더 안 예뻐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쿠션은 그냥 피부를 예쁘게 커버하고 지속력이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도대체 이게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눈을 기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막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3월, 4월, 5월부터는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즌이죠. 그래서 꼭 선크림을 바르셔야 될 텐데 사실은 이 쿠션에도 SPF 지수와 PA 지수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UVB는 피부 표면까지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덜 걱정하셔도 괜찮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PA 지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PA가 플러스 4개 붙어 있는 걸 쓰시는 게 좋고 선크림을 잘 바르신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쿠션만 발라서 자외선 차단을 한다라고 할 때는 도대체 어떠한 자외선 차단 성분이 UVA와 UVB를 잘 차단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이 부분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UVB와 UVA 중에서 무엇이 더 위험한가를 볼 때는 사실상 UVA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표의 90%가량이 도달하는 것이 바로 UVA고요.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이 UVA가 진피까지 뚫고 들어가서 우리 주름 만들고 기미 색소 침착 만들고 그런 주범이기 때문에 사실상 PA 지수가 가능한 높은 거 그리고 UVA를 잘 차단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쿠션은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쓰지만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어떠한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프라다 쿠션인데요. 프라다 쿠션은 참 케이스가 예쁘지요. 메쉬망으로 이루어진 쿠션입니다. SPF 50의 PA 지수는 플러스 4개가 붙었고요. 이 전 성분을 봤더니 티타늄 디옥사이드, 호모살레이트, 에치렉시 살리실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성분은 UVA를 차단한다라기보다는 UVB를 차단하는 성분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UVA를 가장 뛰어나게 잘 차단해줄 수 있는 성분은 징크옥사이드이긴 하거든요. 그런 대부분 이 쿠션에 제가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징크옥사이드로 자외선 차단을 만든 쿠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훨씬 더 발림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티타늄 디옥사이드만 넣었는데요. 물론 티타늄 디옥사이드도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우리 피부 표면 차단, 그러니까 UVB만 차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UVA를 차단하는 것은 조금 미약할 수가 있어서 이 제품을 바르실 때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선크림을 꼭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고른 컬러는 19호, 그러니까 LN5, 이 컬러를 저는 골랐고요. 이 제품은 얇게 점여지듯이 발라지고 너무 두껍게 발려지지는 않아서 피부가 좀 예뻐 보이게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조금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밝은 호수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칙칙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여러 번 두드려야지 잘 펴발려지는 그러한 제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은 좀 두껍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제형인데요. 대신에 좀 다행인 것은 커버력이 너무 높지 않아서 여러 번 두드려서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뭔가 좀 인위적으로 표현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 회사의 그 지성 피부인 직원과 같이 써봤는데요. 그 지성 피부가 썼을 때는 요철 부각이 심하고 지속력이 좀 낮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건성인 피부가 발라야 무너졌을 때도 예쁘게 무너지는 지성 피부는 피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더 함께 섞였을 때도 안 예쁘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피부가 굉장히 좋은 분이 쓰셔야 이 제품은 만족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비디비치 스킨핏 쿠션인데요. SPF 50에 PA 플러스 4개 붙었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UVA를 제대로 차단해줄 수 있는 성분은 바로 징크옥사이드이기 때문에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거의 메인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쿠션이자 자외선 차단 능력도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호모살레이트나 에치렉시 살리실레이트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피부 표면까지 도달하는 UVB 차단하는 그런 성분들이죠. 그래서 4가지의 자외선 차단제로 들어가 있어서 피부 건강으로 생각했을 때 비디비치 쿠션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버력은 앞에서 봤던 프라다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커버력을 좀 원한다, 그러면서도 촉촉한 걸 원한다라고 했을 때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제품이 바로 비디비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를 때 촉촉함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각질 관리를 평소에 안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촉촉함이 날아가면서 각질을 부각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쿠션이다라고 저는 봤는데요. 무엇보다 피부 표현을 굉장히 예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컬러를 좀 더 맞는 걸 쓰시면 더 만족스럽게 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고른 컬러는 20호였는데 제가 쓰기에는 좀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쿠션 자체를 일부러 너무 밝은 색을 쓰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밝은 쿠션 쓰면은 전 얼굴만 또 너무 동동동동 떠서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크림 자체에서 좀 톤업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저는 쿠션까지 막 밝게 발라야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데 대부분 쿠션 바르면서 살짝 톤업까지 되면 더 좋으니까 이왕이면 좀 밝게 피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0호 쓰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10호를 썼다면 비디비치의 만족도가 그 색감까지 올라와서 더 만족스럽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촉촉함과 커버력은 너무 우수하지만 살짝 피부가 뜨고 그리고 각질이 좀 있는 경우에는 각질 부각이 되는 쿠션이라서 그 부분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AP 쿠션인데요. 저는 AP 쿠션을 사실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봤던 비디비치 20호보다 AP의 21호가 훨씬 더 밝고 화사하게 표현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성 피부인 저희 직원이 썼을 때 이 제품을 1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건성이고 피부가 얇은 제가 썼을 때도 이 제품은 좀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영상 촬영을 하는 지금 쓴 쿠션이 바로 AP입니다. 대신에 이 AP는 퓨어 아이보리는 저한테는 조금 어두운 컬러였고요. 제가 지금 바른 컬러가 17C의 쿨 포슬린 컬러인데요. 요게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쿨 포슬린과 퓨어 아이보리의 그 사이에 어떤 색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한테는 요 17C는 조금 밝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사실 저한테는 들었거든요. 대신에 이 제품은 SPF는 36에 PA는 플러스가 3개만 붙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자외선 지수가 뭔가 나쁜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제품들은 SPF 50에 PA 플러스 4개가 잘 붙어 있었지요. 이 제품 안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호모살레이트, 그러니까 UVB 차단하는 성분은 그래도 괜찮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함량을 충분히 넣지 않아서 SPF 지수와 PA 지수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이 아예 차단이 안 되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선크림을 화장한 상태에서 계속 덧바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션까지 썼을 때는 야외 활동 있다, 자외선은 오늘은 많이 만난다, 그렇게 할 때는 2-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아주 두껍지 않고 좀 얇은 편에 속해서 수정 화장하거나 덧바를 때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속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각질 부각이나 막 주름 부각이 심한 그런 쿠션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 제품의 단점은 색감이 저 같은 사람이 썼을 때는 약간 뭔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가격대가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프라다보다는 커버력이 살짝 있지만 거의 얇은 커버력이기 때문에 피부에 큰 요철이 없고 피부결이 좋은 분이 쓰셨을 때 이 AP 쿠션은 만족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도 혼합자차인데요. 바로 디올입니다. 제가 이 디올 제품은 막 광고에 보여지면서 출시하자마자 제가 꼭 써보고 싶었던 제품인데요. 제가 기존에 백화점 쿠션에 썼을 때 사실은 좀 매트한 버전의 디올에서는 조금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쿠션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제품은 SPF 50에 PA 플러스 3개고요. 전 성분을 봤더니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호모살레이트, 에치렉시 살리시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UVB 차단하는 것이 조금 더 높다. UVA는 조금 약해서 아마도 플러스 3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올 파운데이션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요거 쓰시면 아마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아주 얇은 메쉬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이 굉장히 소량 덜어져서 올라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커버력이 너무 안 좋고 그런 것은 아닌데 촉촉한 글로우광이 쫙 흐릅니다. 대신에 저처럼 밝은 피부는 파운데이션처럼 5N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0.5N을 썼는데 제 피부 색깔로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 뭔가 더 한 톤 더 밝게 표현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촉촉한 표현에서 너무 좋았고 제가 과거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쿠션, 파란색 쿠션 아시죠? 이거를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조르지오 아르마니 쿠션의 사용 광고 좀 비슷한데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올로 넘어오셔도 너무 둘 다 좋다 이런 생각 아마도 하실 겁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요,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요. 광이 나서 피부 자체는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는데 요철이 너무 부각되는 것이 싫었고, 그다음에 피지 분비가 좀 있는 지성이 썼는데 무너질 때 너무나도 안 예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가 썼을 때는 이 제품을 썩 그렇게 마음에 들게 사용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건성 피부나 유분 분비가 많이 되지 않는 피부가 썼을 때는 이 제품을 분명히 저는 만족하시면서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AP와 디올의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AP보다는 디올이 약간 더 커버력은 높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디올 쪽이 조금 더 촉촉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약간 더 무거운 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을 디올로 보시면 좋겠고요. AP가 좀 더 점여지듯이 얇게 펴발려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 다 가격이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또 따라서 고르실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AP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파넬인데요. 이 제품은 스폰지 타입의 쿠션입니다. SPF 50에 PA 플러스 4개가 붙어 있고 이 안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에치렉스 살리실레이트, 호모살레이트 다른 쿠션하고 좀 비슷하지요. 비디비치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비슷한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가 좀 빠져있다라고 할 때는 선크림을 별도로 쓰시되 가능한 이미 쿠션에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크림을 쓰실 때 가능한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 UVA를 차단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파넬은요, 색감은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고른 것은 페어 아이보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호 포슬린 써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선호도로는 저는 21호 페어 아이보리도 색감이 예뻤어요. 커버력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5개 중에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라다가 커버력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라다보다도 파넬이 저는 더 얇게 발려지는, 그러니까 커버력은 조금 더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제품 바르시면은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예쁘게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피부가 좋은 분한테는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피부 표현도 다 좋고 전부 다 좋은데 이 제품은 광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기름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테스트했던 저희 직원은 이 제품을 쓰고 볼에 뾰루지가 올라왔대요. 그래서 이 제품은 커버력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하고 싶고 너무 두꺼운 커버력의 쿠션을 원치 않는다라고 할 때 파넬 쿠션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은 헤라 리플렉션 스킨글로우 쿠션인데요. 이 제품은 SPF 40에 PA는 플러스 2개가 붙었고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살펴봤더니 티타늄 디옥사이드도 들어가 있고 호모살레이트 똑같지요. 에치렉시 살리실레이트도 들어가 있지만 함량이 좀 낮게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함량이 그렇게 높지 않게 들어갔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13N과 그 하이라이트 되는 거, 색감이 없는 것도 같이 써봤는데요. 저는 원래 헤라 블랙 쿠션을 지난번에 1등으로 꼽았거든요. 헤라 블랙 쿠션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썼는데 이 제품은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커버력이 낮아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넬처럼 그냥 얇게 한 듯 안 한 듯 그런 피부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제품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얇다 보니까 지속력인데요. 이게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안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고 좀 약간 두껍게 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두껍게 올린다라고 해서 피부가 막 인조적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지속력이 낮다 보니까 이게 왜 쿠션 많이 올리게 되면 피부가 좀 약간 텁텁해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피부 표현이 예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 쿠션이 갖고 있었던 장점들이 여기에서는 좀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너무 광채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 좀 많이 돌게 하는 그러한 쿠션이 된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에스티로더인데요. 에스티로더에서 제가 고른 컬러는 1W1 본 컬러인데요. SPF는 45고 PA는 플러스 3개입니다.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둘 다가 들어가 있고요. 징크 옥사이드는 아무래도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치렉실 메토시시나메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UVB 차단하는 것이 조금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좀 여러 번 손이 가야 되고 좀 여러 번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은 좀 글로우한 그러니까 좀 촉촉한 쿠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약간 세미 매트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광채 안 나고 나는 깨끗하게 피부 표현되면서 세미 매트 고르고 싶어 라고 하면 에스티로더 쿠션 쓰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매트한데 광채가 살짝 돌아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이렇게 글로우하면서도 건강해 보이게 하는 그런 쿠션이었거든요. 그리고 쉘 컬러 쓰시면 피부가 더 화사해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17호, 21호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컬러를 아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르실 텐데 에스티로더 컬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죠. 헤라 경우에는 좀 밝지요. 근데 실제로 이 헤라는 올리면 컬러는 정말 예쁩니다. 근데 에스티로더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스티로더는 커버력은 적당한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헤라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더 괜찮다 이런 정도 수준인지 막 두꺼운 커버력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커버력이 좋은 제품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거든요. 대신에 이 제품은 두껍게 발려지는 이유가 여러 번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겹겹이 올라가면서 피부가 좀 두껍게 표현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꾹 눌러서 올라온 것으로 그거에 묻은 퍼프로 웬만하면 다 펴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바르셔야 좀 얇게 점이듯이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에뛰드 쿠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합자차입니다. 이 제품은 SPF 42에 PA든 플러스 3개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성분에도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호모살레이트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한 번 더 들어갔는데요.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2번 들어간 이유가 색감이 들어간 티타늄 디옥사이드, 그냥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둘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요, 정말 쉽게 발려집니다. 그래서 그냥 쓱쓱 지나가도 얼굴에 커버가 다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올리브영 쿠션에서는 에뛰드 쿠션을 약간 실망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뛰드 쿠션이 쉽게 싹싹 발려지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미 매트한 마무리감 때문에 너무 광채 심하고 글로우해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매트한 에스티로더와 비교한다면 광채는 에뛰드가 훨씬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무너질 때도 예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과하게 커버되지 않는 부분도 좋았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에스티로더와 이 제품은요, 커버력도 좀 비슷비슷하고요. 색감도 보시면 제가 고른 컬러가 굉장히 화사해 보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헤라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할 때 색감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헤라와 에뛰드 쿠션이 제가 고른 컬러가 거의 비슷한 컬러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라는 너무 광채가 심하고 너무 지속력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에뛰드 쿠션은 그러한 아쉬운 점을 잘 잡으면서도 가격대도 너무 좋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에뛰드 쿠션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티르티르 쿠션인데요. 이 제품이 외국에서 너무 유명해졌다라고 해서 진짜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해서 한번 써봤는데 저는 이 제품이 약간 제가 맞지 않는 컬러를 골라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커버력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이 쿠션은 진짜 바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우선은 자외선 차단은요, SPF 30에 PA 플러스 2개가 붙었고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만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실 때는 선크림을 꼭 같이 발라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품은 바르고 나면은 약간 좀 인위적인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바르고 났을 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텁텁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얼굴이 오늘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21호를 고르고 싶어서 21호를 샀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21호가 너무 어두운 컬러였던 거예요. 색감을 조금 잘못 선택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질감 자체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 쿠션은 계속 지속적으로 바르기에는 제 선호도에서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쿠션은 어떤 분들이 바르시면 좋겠냐면 계란같이 완벽한 피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제품을 쓰시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퍼프에 많은 양이 묻어져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퍼프를 바르실 때 잘 점이듯이 얇게 살짝 터치하면서 바르셔야 예쁜 피부 표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무기자차 포트레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강민경님께서 론칭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SPF 40에 PA가 플러스 2개가 붙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티타늄 디옥사이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쓰실 때는 꼭 UVA 차단해주는 선크림 꼭 쓰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감성을 정말 자극하는 그러한 예쁜 그런 모양입니다. 포트레의 장점은 유기자차까지 같이 들어간 혼합 쿠션 같은 거 썼을 때 좀 피부에 트러블 나고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
무기자차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무기자차만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크게 자극감 없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색감 참 예쁘고요. 다 너무 괜찮고 피부 표현도 예쁘게 되는데 지속력이 아주 좋다라고 보기에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통 이거를 촬영을 할 때 6시간에서 7시간 아무것도 수정 화장하지 않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 피지 분비가 엄청 왕성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지속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객관적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통 썼을 때는 정말 잘 못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면 와, 이거 진짜 최악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쿠션 테스트할 때는 훨씬 더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많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했을 때 이 포트렌은 지속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앞에서 봤던 헤라보다는 훨씬 더 지속력이 좋았습니다. 너무 두꺼운 질감의 피부 표현하기 싫어요. 자연스러운 쿠션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 제품 쓰시면 무난하게 잘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여드린 쿠션 중에서 제가 뽑은 가장 괜찮은 쿠션은 어떤 제품일까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꼽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꼽은 이유는 지성 피부인 저희 직원이 썼을 때도 이 제품을 1위로 꼽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이걸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나이 되면 주름김 이런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껍게 발리지도 않고 적당한 광이 있어서 AP 정도는 내가 매일매일 쓰고 싶은 그런 쿠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선호도는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너무 두꺼운 커버력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너무 글로우한 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매트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전 너무 이렇게 바짝 말려진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이 제품이 가장 좋았고 오직 단점은 비싸다는 거. 그래서 재구매를 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제품은 아마도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새로 출시한 파운데이션도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댓글로 꼭 좀 테스트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좀 적어주시면 여러 가지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써보면서 저도 솔직하게 영상으로 후기를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